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10회 시작합니다. 후! 약해요. 오늘 왜 이래 반응들이. 아 비도 와서 그런가요? 오늘 지금 녹화 당일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제가 좀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과연 이 시대가 얼마나 공감과 공존, 상생이 사라졌는지 정말 읽으면서 너무 진짜 화가 막, 나더라고요. 네, 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성일중학교라고 있어요. 예. 이곳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이제 세워지기로 했는데 지난 3일입니다. 지난 3일에 6차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발달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그리고 호소하다 안 되니까 실신해서 쓰러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학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어요. 이유는 하나. 이 건물 예정대로 짓게 해달라고. 도대체 그 발달장애 센터가 뭐예요? 예, 저도 찾아보니까 그 장애 학생이나 이제 장애 청년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 센터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다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네. 교육청과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건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혜택도 없고 전혀 없고 시민의식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장 작가 이야기한 대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마치 죄인 것처럼 지금 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더 우리가 분노한 지점이 뭐냐?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래 사회적으로 그렇게 죄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되게 혐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인 시설이 발달장애 시설이 혐오 시설로 보고 있다는 거고 특히 지금 장 작가 같은 경우는 낮에 배달 일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건물 자체적으로 없죠, 없다는 없죠.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원래 몰랐었는데 제가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특히 뭐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뭐 괜찮은데 뭐 옛날에 지은 아파트 10년 좀 넘은 아파트죠. 입구 초입부터 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어도 어차피 휠체어로 못 들어가요. 처음에 그 누가 항상 도와줘야 되고 뭐 버스 탈 때도 그렇고 뭐 지하철에서 이제 뭐 휠체어 타신 분들 이렇게 내려갈 때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뭐 주먹 구구식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고위 뭐 관료자 이분들의 자녀 중에서 뭐 장애인이 있으면 많이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시설도 되게 그러니까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저상 버스가 뭐 몇 대 한 대꼴로 꽤 많은데 사실 초창기 도입된 초창기에 이용하는 거 몇 번 본 거 말고는 사실은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들이 저상 버스를 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나다니질 네. 아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잘못됐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제반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못하죠, 거죠. 예. 그 콜밴 택시 같은 것도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 장애인 부모들의 그러니까 이게 님비 현상이라고 우리가 막 지역 예.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대의 입장에선 그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인터뷰 중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우리 아이가 왜 고등학교 아이를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났다고 무시받고 부모 잘못 만난 죄로 무시당한 게 죄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인터뷰 말씀하신 분 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선 피해 의식이 우선 제기동 그렇죠. 성일중학교 동대문구. 네. 제기동이 있죠. 근데 제기동이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잘 사는 지역도 아니고, 근데 피해 의식부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입장 바꿔 생각해서 자기 자식이 뭐 장애인이라면 이런 말 하겠어요? 못 하죠. 네, 일단 또 장 작가 말처럼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그 서울시 내에서의 어떤 그런 피해 의식이라고 방금 표현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작용이 강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 따르면 25개 구 중에서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3개 구만 이런 장애인 훈련 교육 시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하면 25개 구 중에서 어쨌든 3개 구니까 이번에 동대문구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동대문구의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학부모들께서는 왜 우리 동네에 강남이나 이 지역들 다 놔두고 왜 우리 동네에 설치하는 거냐, 이런 지금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교육받는 학교를 만들어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 시설이 사실은 혐오 시설이 아닌데, 그런 의식이 평소에는 안 드러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딱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찌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우리가 함께 장애인들과 교육을 받아,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과 교육받는 것 자체를 되게 이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부모들에게, 같은 부모로서 물론 인정은 다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게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장애인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사단의 지금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예. 이게 뭐 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일중학교 내에서 이제 학생 수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 옆 건물 있잖아요. 옆 건물을 그렇죠. 그냥 리뉴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근데 또 문제는 보면 교육부에서 이거 어쨌든 여기를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원래 있던 그 학생들 뭐 이렇게 학부모나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 그 장애 학생 부모 30여 분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청회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학부모들, 주민들하고 장애 학생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대질신문하듯이 양 주체가 만나서 이렇게 감정 소모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반대가 뻔히 예상 됐던 일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면 행정적으로 교육부, 노동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가고 장기간 배려를 행정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우리는 지금 5차, 6차 주민 설명회 할 때까지 못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언론에 비춰진 사안은 마치 지금 님비 현상처럼 또 비춰지고, 그렇다고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짜 어찌 보면은 가장 해당 당사자끼리 싸움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시킨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예. 환원할 문제가 아닌 건데, 그러니까요. 두 주민 주체 간의 문제로 환원할 문제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복지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죠, 또 지금. 이게 그래서 어쨌든 님비 현상,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스러워요. 무조건 욕할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실제 지금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8만 8천 명이 넘어요. 근데 이 중에서 29.6%만 2만 6천여 명만 특수학교에 다녀요. 그럼 나머지 70%는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닐 수도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 되게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렇죠. 그렇게 방치되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죠. 혹시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좀 발달 장애 학생이나 같이 다닌 적 한 반에 있어요? 한두 명씩 있었죠. 그쵸, 있었죠. 네. 생각보다 보호 많아요. 못 받았잖아요. 네. 보호도 못 받고 왕따 당하고 또 학교 생활 적응도 못 하고, 학교에서 뭐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뭐 애들한테 이 학생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 잘해줘라. 애들이 잘해주겠어요. 그 나이 때 그러니까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 작가 말대로 뭔가 교육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시스템적으로도 같이 갖춰줘야 돼요. 근데 무조건 아무것도 갖춰지 않는 상황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교실에 장애인 학생, 비장애인 학생 같이 밀어넣는다고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한 복지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이게 한 학교에서 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얼마나 부재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 다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되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적으로 하고 이제 혐오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 자신이 그런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절대, 예. 자, 어쨌든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 저희가 공존과 상생을 감히 얘기하고자 그렇죠. 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모셔볼 게스트도 앞에 주제하고 관련이 많은 분이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 우리 지금 헬조선의 청년들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잖아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다 주변을 돌아봐도 각자 도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각자 도생에 대해서 당당히 거부하면서 우리는 상생과 그리고 공존, 그리고 청년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야, 멀리서 오셨어요? 전주 남부시장에서 이분이 지금 뭐 되게 힘들게 오셨잖아요. 네. 야간 버스 타고 오셨는데 네. 아마도 우등 버스 타고는 못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전북 남부시장에서 오신 상생과 공존의 아이콘 이승미 씨를 네.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부담을 주시는 것 같은데 상생과 공존. 진짜 저희 방송을 위해서 전주에서 일부러 이 음. 날씨도 굳은 날 늦은 시간에 올라오셨습니다. 예. 방송 본 적 없죠 이거? 맨발 투혼 방송 봤습니다. 방송 봤으면 여기까지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궁금했습니다. 더. 네. 아무튼 진짜 네, 와주셔서- 나름 방송이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네. 뭐예요 그 꼰대스러운 말. 장 작가 자꾸 우리 방송 비하해. 나름 방송. 진짜 다시 한번 꽃청춘들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네. 굳은 날씨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에 이렇게 촬영하시고 계신다는 걸 가까이서 보니까 네. 또 새삼스럽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에너지 같은 게 네. 느껴져서 기운 받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불금이잖아요. 진짜 뜨겁고. 불금이죠. 아무튼 제가 우리 이승미 씨를 이제 처음에 컨택을 했을 때 목소리가 너무 당찬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 기운이 좋다. 역시 문화 콘텐츠 기획자답다. 그래서 솔직히 딱 만나고 싶었어요. 네, 제가 남부시장의 아이돌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오늘 여기 와서 상생과 뭐의 아이콘이요? 상생과 공존의 아이콘. 공존의 아이콘. 네. 그건 제가 좀 작아지네요. 그 설명에는. 네. 남부시장의 아이콘. 아이돌. 아이돌. 네. 이제 우리가 거리가 있어서 지금 소리도 잘 안 들려서. 왜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요? 지난번처럼. 네. 알겠어요. 아무튼 먼 거리 오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시작해야죠. 예, 저희가 그 공식 질문이 있어요. 다른 질문 다 하기 전에 다짜고짜 저희가 묻는 거는 이승미에게 꼰대란 빠밤 해줘야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앞으로 그런 내가 될 수도 있는 뭔가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냥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내가 왜 저럴까 지금 이해할 순 없지만 뭔가 계속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경계하게 되는 부분들 발견하잖아요. 예.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또 누군가에겐 좀 그런 계속 경계해야 하는 좀 그런 부분 꼰대란 되게 현실적이면서 역시 상생과 공존의 아이콘답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차라리 남부시장의 아이돌이라고 알겠습니다. 부르니까요. 저도 질 수 없으니까 하나만 또 저도 돌발 질문할게요. 이승미가 생각하는 청춘이란 빠밤 해줘야지. 빠밤. 네. 진짜 이거 땀 나는데요. 이런 거 되게 한 단어로 정의하고 이런 거 되게 못 하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밀고 있는 주제라 저희 질문이라. 청춘이란 뭘까요? 저는 그냥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방황할 수도 있는 에너지. 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좀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다행히도 조금 덜 하고 아직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시기
같아요. 그러면 나이는 진짜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지. 정리하자면은 이 승미 씨는 꼰대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될 대상. 그렇죠. 청춘은 방황할 수도 있는 에너지라고 멋있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 좋아요. 역시 네, 정리. 멋있다고 해주시니. 근데 우리가 이 본격적인 질문 두 가지를 그냥 막 날려버렸는데 우리 승미 쌤에 대해서 승미 씨에 대해서 자기 소개도 안 듣고 지금 시작했어요. 알아요? 아 그렇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 부탁드려요. 진행이 뭐 원래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자, 원래 우리가 중구난방해요. 네, 저는 이승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구미라고 하는 별명을 이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남부시장, 청년몰 그리고 야시장을 거쳐서 또 다른 전주 혹은 다른 지역 혹은 뭐 다른 관계들 속에서 재미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멋있다. 타고난 기획자네요. 그러니까 아니, 아 이거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여기 재미난 걸 좀 찾아간다는 게 네. 스스로 근데 구미 지금 별명을 스스로를 구미라 그랬어요. 네, 왜요? 구미가 당기는 저는 구미라고 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11억 올해 얼마 전에 했을 때 네. 구미가 어쨌든 네, 유신의 심장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합시다. 일단 박정희에 대해서 네. 구미 괜찮다. 이렇게 다르네요. 저는 그 구미구미라는 그 젤리 과자 마이구미. 생각했는데, 예, 마이구미 네. 그게 생각했는데 역시 몇 살이에요? 마이금이 있어요 지금? 7달. 예. 넘어가시죠. 예. 재밌어요. 구미 구미가 당긴다. 매력이 넘치네요. 어쨌든 스스로에게 난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어쨌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제가 놓치기 싫은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문화 콘텐츠 기획자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승미 쌤을 모셨잖아요. 근데 전 그것도 궁금해요. 문화 콘텐츠 기획자가 무엇이며 도대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디서는 기획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디서 매니저라고 하고 뭐 청년몰도 만드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자기 스스로 지금 직업이 무엇이며 난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도 우리 딸내미가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자세히 어디 가서 설명 못 하세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기획, 그러니까 문화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광범위하고 애매한 건데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관계들을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뭔가를 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게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저는 공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뭐 컨텐츠들을 좀 조금 더 다듬거나 아니면 알려내거나 좀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애매하죠. 블루오션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승미 씨 인터뷰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냐면 참 재밌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허브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또 기존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대안적인 문화, 대안적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는 허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소은이는 딱 들었으니 지하철 플랫폼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각자 놀 수 있게 뭐 어떤 좋은 에너지가 이제 발생돼 가지고 그 에너지 방향대로 뭐 다른 게 창출이 되잖아요. 플랫폼. 만들어 놓고 뜨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계속 그 남부시장처럼 관리도 하시는 분이죠. 예. 알겠어요. 예. 네. 근데 승미 쌤 이런 인터뷰 혹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남자 셋이 막 뛰어주는. 아니 남자 셋까지는 저도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오늘 왜 이러죠? 이게 저격 안 하고 지금 다들 막 뛰어만 주고 있어. 아니 원래, 예. 그 말에 저도 흔들렸어요. 재미난 일을 찾아서 벌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그 직업의 매력에 예, 되게 근데 그 청년몰의 이야기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승미 쌤이 어찌 보면은 변화하는 직업군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가잖아요. 저는 요즘에 청년들이 공무원이 항상 되고 싶어하고 뭔가 안정적인 삶이 항상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욕망을 갖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제가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는 요 지금 슬로건이 솔직히 저는 너무 부럽거든요.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남부시장 청년몰의 슬로건. 그렇죠. 예. 어떻게 하다가 전주까지 가서 남부시장까지 가게 돼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일단은 저는 되게 저한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뭐 할머니는 같이 사시고 외가댁은 옆 동네고 뭐 어디 뭐 명절에 어디를 간다던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살다가 대학을 간다고 처음으로 서울 올라갔는데 그때가 혼자서 뭐 여행이든 어디든 떠나고는 처음이었는데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서 한 번도 자리를 못 앉았어요. 너무 설레고 막 좀 그런 자취라든지 대학생활 뭐 이런 기대치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경험했던 그 대학 생활이라는 거에서 많은 뭐 교수님 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저처럼 그냥 일반 평범하게 그냥 부모님들이 뭐 이제 노동하시고 그러면서 뭐 일반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뭐 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대안학교를 나온 친구도 있고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은 친구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자기의 할 일들을 찾아가는 친구도 있고 또 그 친구를 따라서 간 부모님 댁에서 계속 저 같은 제 주변에서는 대학을 당연히 가야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께서 해주셨지만 언제까지 거기 다닐 거냐 이제 그만하고 와서 농사 지었으면 좋겠다. 너도 뭐 하다가 없으면 여기 와서 땅 줄 테니까 같이 농사 지어라. 같은 좀 다른 삶들에 대한 표본들, 예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디 가면 저는 뭐 증이라고 가진 건 민증밖에 없거든요. 무슨 뭐 토익 무슨 뭔증 뭐 운전면허증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제 나름의 관계의 보험 같은 것들을 저는 많이 좀 그때부터 뭐 이렇게 살아도 다 사라지는구나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런 걸 따라서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졸업을 하고 서울이란 곳이 제가 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역에 내려가겠다, 부산에 내려가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어떠한 연결이 돼서 전주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고 좀 제안을 받으면서 그럼 나는 그 경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또 전주까지 가게 됐고 지금 또 전주에서도 또 다른 어떤 제안들이 계속 파생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렇게 계속 좀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대충 종합해 보면 지금의 이승미 씨를 있게 한 거는 어쨌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천천히 형성된 그런 것과 또 제가 그냥 인터뷰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주관과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인생을 본인의 주관과 직관 그대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주사위처럼 그냥 던졌네요 인생을. 그렇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 초등학교 때까지 되게 잘 나갔어요 반에서. 그 반에서 뭐 이렇게 몇 명씩 뽑아서 하는 부채춤 같은 거 같이 추고 막 이랬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수록 내가 너무 평범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깨닫고 대학을 갔는데 애들이 다들 말도 엄청 잘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관도 굉장히 분명한 친구들도 많고 그 속에서 뭔가 지고 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토론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것들이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싸움이 되는 경험들을 막 하게 되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는 그렇게 뭔가 제 생각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그러한 성향의 사람인 것 같다 봤을 때 그렇다면 네 역할이 둘 간의 어떤 그런 쟁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쪽의 의견도 맞는 것 같고 너는 저쪽의 의견도 맞는 것 같으면 그 사이에 무엇인가 있는 지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해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맞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치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해주셨죠 선생님이.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거나 좀 위치나 자리가 이렇게 되면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 스스로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고 그게 이 일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되기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준비된 직업이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주에 가셨을 때 전주에 어떤 매력이 여기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싶다라고 전주가 이렇게 매력을 발산했는지 듣고 싶네요. 예. 일단 전주는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11년도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기전, 그러니까 남부시장도 그렇고 한옥마을 그 주변이 예전에 그러니까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의 중심인 곳이고 그 말은 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노후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진 정치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냥 경기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뭐 커피 끓여가지고 친구랑 책 가지고 가서 주말에는 햇볕 받으면서 누워 있고 물론 지금은 1,000원씩 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그만한 근데도 뭔가 농촌 같은 개념은 또 아니에요. 시골 같은 개념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조금만 시내 나가면 되게 개성을 많이 살린 뭐 이런 작은 샵들, 프랜차이저 가게, 뭐 커피숍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옥을 예쁘게 꾸민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다 있는 그런 공간의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 도시 자체가 여유가 있고 저는 이 천도 흐르고. 부분에서 좀 감동적인 게 제 주변에 전주에서 전북대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광주에서의 전남대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의 부산대 다니는 친구 소위 얘기하는 지역에서의 거점 대학들을 다니는 친구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나서 그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 서울로 가려고 서울로 오잖아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청년이.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솔직히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 가야만 승부를 볼 수 있다.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포화돼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감동이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 직장 없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시작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또 그런 저를 보고도 다른 친구들 지금 또 전주에서 같이 살고 있는 외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않을까.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승미 씨가 청년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청년몰 한옥마을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남부시장 남부시장이죠? 2층. 그쵸? 예. 2012년 5월에 문을 열었다고 알고 있는데 3년 넘었죠? 네. 어떻게 이어오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년몰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청년몰에 이제 가게들을 만들고 입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본격화가 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5월부터고 초기에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그 회사에서 뭐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사업을 이제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도 전통시장이란 공간에서 오랫도록 계속 뭐 지금 뭐 여러 시장에서도 하고 있지만 상인분들하고의 무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그 공간을 둘러보는 그런 지역 알기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해오면서 느꼈던 한계와 그리고 가능성들을 기반으로 청년몰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구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남부시장이라는 공간을 기반을 해가지고 그 공간이 또 가진 한옥마을의 옆에 있던 이점들이 또 결합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청년몰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었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 가서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명함 들고 계속 젊은 친구들 모여 있거나 그런 마켓 열리거나 뭐 학교 축제 이런데 찾아가면서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시장이라는 공간하고 청년이라는 공간이 서로 연결성 그런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창업이라는 게 그때만 해도 약간의 대안처럼 사실 전 지금도 일정 부분 생각하는 게 막 청년 창업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하나의 어떤 방법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일정 정도 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금들 그리고 저리의 이자들을 주면서 그렇게 또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고 어떤 면에서는 생색내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붐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시장에서 창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또 괴리감이 있었던 거죠.
지금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양 산업에다가 청년을 갖다 입힌 거잖아요. 그 개념이 지금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엄청나게 발휘를 한 건데. 저는 어릴 때 시장에서 자랐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빵집을 하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아하. 빵 같은 거 이제 햄, 소세지 빵 이런 거 나눠주면 애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집도 2층 이제 시장 그 빵집 2층에서 있었는데 그냥 되게 저한테 그리고 제 동생들한테는 재밌는 놀이터였죠. 시장이 할머니가 그 앞에서 계란 파시고 뭐 우리 엄마 빵 팔고 옆집엔 정육점에서도 아기가 뭐 있고 바로 그 안쪽이 방이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되게 저한테는 활기 있는 공간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질감 있는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던 아이가 어른이 돼서 이제 전주의 남부시장 2층에 지금 점포를 이제 열기 시작했는데 지금 33개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겹치는 그 종류가 없는 거죠. 다 그쵸, 다른 저희가 거죠. 예.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그 공간이 굉장히 지금은 또 각광받는 공간이기도 해서 뭐 면접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또 당연시 여겨지는데 초기만 해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경쟁률이 뭐 치열해서 면접 보고 뭐 골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전통시장이란 공간이고 이미 그 공간에서 삶들을 이렇게 연결해 오고 계시는 분들이 뭐 지금까지도 1,200여 분의 상인분들이 계세요. 쇠퇴해가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공간에 뭐 좋은 취지일 수 있죠.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뭐 에너지를 활력을 불어일으키를 넣는다는 좋은 취지일 수 있지만 그건 저희만의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한테는 그냥 어디 또 이렇게 흘러가는 그렇죠. 애들이 와가지고 속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업을 하면서도 진행을 하면서도 우선이 됐던 것들이 그 관계들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누구보다 하면? 우리 장 작가는 실제로 청년 창업을 했던 친구예요. 지금 현재는 연희동에서 다마스의 왕자로 불리고 있고 제가 오할 게 아닌데 전두환 대통령이랑 전두환 대통령 집에 네. 가끔 배달도 해요. 아, 그 집사가 그걸 저를 싫어해요. 제가 맨날 막 그래. 근데 어쨌든 저도 푸드트럭을 운영한 적 있어요. 몇 번 네. 얘기했지만 네. 경주에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제 경험상 저는 경주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쨌든 전 푸드트럭을 되게 이쁘게 한 거를 렌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사람이 그것도 젊은 놈이 내려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 있던 원래 노점상들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상인들 그 사람들의 텃세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처음에 좀 심할 때는 뭐 칼까지 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막 이렇게 문신 보여주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전 그 사람과 공존과 상생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도 살아야기 때문에. 예, 어떻게 했냐면 외지에서 온 애들을 조금 또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모았어요. 모아서 같이 쌓아서 그냥 아예 알받기를 했는데 어쨌든 장사는 망해서 제가 다시 올라갔죠. 근데 그게 공존과 상생을 한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같이 보이는 실패 사례하고 성공 사례하고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이밀기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긴 호흡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차근차근 맺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그걸 너무 못 어렵잖아요. 하신 솔직히 거죠. 근데 장 작가는 당장 급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청년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청년들이 어쨌든 당장의 결과를 내야 되고 정부 지원금도 마찬가지인 게 박근혜 정부가 청년 그러니까 청년 창업하라고 돈을 하달을 하는데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승미 씨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스며들기 위해서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보면은 단순히 뭐예요? 그 막 연주도 하고 거기서 함께 홍보도 같이 하고 같이 사는 그 전략을 세워 나가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시거든요. 하면 저는 인사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라고 해요. 사실 그게 제일 맞고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작가님은 직접 그거잖아요. 자기가 부딪히는 자기의 생계가 부딪히는 부분이고 사실 시장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가게 옆 가게끼리 그런 식으로 생존을 걸고 하는 부분이고 이 가게가 잘 되면 내 가게가 못 되는 수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저라는 역할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가게를 바로 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둘을 매개해 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런 게
뭐 저라는 이제 기획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상에서는 예를 들면 이웃 사람이 다른 이웃을 소개해주면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매개들이 있는 거죠. 그 관계들 안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남부시장이란 공간 안에서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마인드도 있으셨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초기에는 그렇게 상인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냥 꽁짝꽁짝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그런 애들이 그냥 인사 잘하고 다니고 자기들한테 전혀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미미한 거죠. 영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기에 미미했던 거고 그거를 옆에서 약간의 이제 뭐 사소한 문제들이 뭐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인의 분들이 또 그 관계의 매개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조율해주시고 그것들이 다 적재적소에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있고 참 되게 좋은 말을 한 게 인사 잘하라는 게 아니 그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부러 막 돌아서 가고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저도 사람이니까 기분이 있는데 일정 정도는 그게 제 역할이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기분 나쁘고 막 이러는데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땐 좀 돌아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뻘 생각인데 참 사람이 참 괜찮네요. 저요? 내가 또 시작이다.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이번에는 좀 장 작가의 말이 좀 진심이 막 묻어났어요. 아니 내가 섹시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내가 섹시한 것보다 내가 이쁜 것 같아요. 아 네. 그 표현도 참 식상하네. 오늘은 좋다. 내가 이쁘다. 내가 예쁘네요. 장 작가 오늘따라 되게 진짜 자기의 경험과 비춰서 옛날 생각이 나는지 네. 솔직히 장 작가가 오래전에 이렇게 허브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만났다면은 그렇죠. 이렇게 막 알박기 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공존과 상생의 이런 걸 마련하지 않았을까? 인간성만 더러워지고 그 이후로 경주에 침도 안 뱉어요. 경주 방향으로. 어쨌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실패자.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그 꿈과 목표를 가진 청년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는 역할도 했지만 기존 상인들하고 세대 간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2012년에 초창기에 이제 다큐 3일에 나왔던 KBS 다큐 3일에 남부시장 청년몰이 나왔었는데 그때 아까 보면서 메모를 해봤어요. 초창기에 이제 있을 때 어떤 가게들이 있었냐면은 볶음 요리, 퀼트 공방, 고구마 마탕, 보드 게임방, 기타 교습소, 카페, 꽃집, 그리고 칵테일 바, 전통 찻집, 철판 음식, 멕시칸 타코 이렇게 있었어요. 초창기에 이미 겹치는 게 없네.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재래시장하고는 뭔가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2층에 이미 있었어요. 지금은 더 다양해졌겠죠? 재밌는 거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그 강아지들 그 직접 만든 수제 간식 요런 점포도 있고요. 강아지들을 위해 만든 네, 수제 간식이요? 네, 수제 간식 이런 좋네요. 이런 집도 있고 그리고 스페인 요리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런 상품들인데 디자인 상품들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정무역이라든지 좀 그런 대안적인 거래 방법이라든지 혹은 소규모의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상품들을 좀 연결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점포도 있고 젤리나 사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예쁘게 포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가게 간의 경쟁은 없어요. 물론 업종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월세도 같은 공간 비슷한 공간인데 월세도 어쨌든 비슷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게 간의 경쟁도 아니 사람인데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과정들을 같이 사실 겪어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선정을 할 때 당시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초기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개의 가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가게를 뽑는 것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른 직종을 뽑는다는 게. 근데 가게가 더 쌓이고 쌓일수록 다른 직종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인 샵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물론 이 가게는 뭐 핸드메이드 팔찌를 팔고 이 가게는 뭐 전통 문양의 소품을 팔지만 소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를 사면 하나를 구입하진 않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 같은 게 그러니까요. 당연히 있죠. 혹시 궁금한데 지금 타로점 가게도 있나요? 어떤 거요? 타로점. 타로. 타로? 네. 아 있어요? 타로. 그러니까 타로란 그렇죠. 타로. 맞아요. 없으면은 우리 장 작가를 우리 장 작가 타로 좀 보는데. 타로 좀 그래요? 보거든요. 보내- 근데 보내보려고 그게 그랬는데. 그것도 방금 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그 가게가 타로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류의 이제 상담. 상담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마 입점 신청서를 넣으시면 일단은 서류부터 탈락은 하실 입점 거예요. 신청서. 아니 근데 뭐 이게 경쟁력이 지금 입점 좀 처음에 들어갈 때 뭐 80대까지 뭐 치솟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공존과 상생의 그런 아이콘인 남부시장 2층에서 어쨌든 거기 하나 들어가는 것도 되게 엄청난 경쟁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서까지도 면접 보시려고 찾아오시는 분도 그러니까. 있으시고 그러세요. 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80대 1이 뭐야? 80대 1이 경쟁률이 입점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단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보통 이런 일상 뭐 여기도 합정 뭐 이런 곳에서 상점을 하나 내면 사실 옆 가게 교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내가 생기고 내가 망해가고 그간적 오로지 제가 책임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입점을 하는 순간부터 어쨌든 운영하는 그 자체들을 여튼 그 안에서 관계들이 뭐 공사하는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돈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성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창업했을 때 3개월 개업발 뭐 이런 얘기들은 일단 아는 사람들만 많아도 오기는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건데 오픈빨. 오픈빨 예, 그렇죠. 근데 젊은 친구들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도 그런 부분에서 청년몰이란 공간이 어떤 그런 기반들을 사실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몰린다는 거고 그만큼 창업의 현실이 사실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지금 이야기만 그 들으면 사실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네. 망한 케이스는 없어요? 있어요. 망한 케이스도 있고 저희도 아까 다큐 3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다큐 3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찌질하고 처절하게 나와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전통시장이란 공간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것도 이제 방송의 비하인드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생존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고민한 친구들이 많죠. 그 안에서 내가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게 과연 답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각자 이유에서 그 공간들의 메리트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되게 탐내는 공간이지만 그때만 해도 어려웠어요. 어려운데도 그 들어온 친구들 자체가 다 창업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 관계들 예를 들면 점심 때 같이 모여가지고 낮술 막또 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장사 안 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수다 떨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서로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친구는 돈 쓰러 놀러 다녀야 되지만 여기선 돈을 못 버니까 못 번 만큼 자기네들끼리 같이 노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파티 만들고 우리들끼리 축제 만들고 우리들끼리 뭐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고 뭔가 힙스터들이 모여가지고 삶의 느림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느림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 그런 점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계속 들어보니까. 근데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환경이 다 다르니까. 예,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라고 한 저희 슬로건도 다들 물어보세요. 그럼 적당히가 도대체 얼마냐고. 다 다르죠. 그렇죠. 저는 혼자 이렇게 뭐 자취를 하고 있으면 저한테 필요한 만큼 액수가 있고 청년몰에도 이제 아기들이 있는 이제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은 또 달라요. 저마다의 적당히가 다 다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정부 지원금을 처음에 받아서 어쨌든 출발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전주뿐만 아니라 최초에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부산에 부전 마켓타운도 있어요. 이 같이 어떻게 보면 출발한 거 아니었어요? 네, 문전성시라고 하는 사업 자체를 거기도 받았고 전국에 한 20여 개 시장이 있어요. 문전성시 사업 자체가 각자의 타이틀이 다른 거고 저희는 뭐 청년이라면 부전 마켓타운은 또 뭐 날라리 낙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컨셉들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전시장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시장이에요. 아 원래부터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업단들이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죠. 상인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신다고 하거든요. 내가 그 사업 진행하는데 뭐 하는 동안에 우리 집 손님이 몇 명이 그냥 가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시장의 환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시장이 뭐 다 안 되고 모든 시장에 다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각자의 환경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통시장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느 날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다 천장 뜯어 고치고 뭐 다 이렇게 밑에 하드웨어 정비하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다 상인분들 동아리 막 쫙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좀 부작용들이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지역적인 없죠. 특성을 고려해서 그쵸. 재래시장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그런 그쵸,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처음에 그 교육부에서 했던 것처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잘 되는 데 가서 괜히 뭐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데 가서 이렇게 빡 살려야 간지인데. 네, 뭐 그렇네요. 진짜 하는 맞아요. 게 다 똑같네요. 뭐. 맞아요. 이거를 가장 큰 문제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가 얼마를 돈을 투입을 하면은 얼마의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서 무조건 하니까 지역적 특색을 고려를 안 하고, 그런 점에서 전주는 참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남부시장 모델이 이 모델을 기초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다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또는 뭐 정부 지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실험 과정들이 롱런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관계 얘기하셨는데 뭐 저한테도 그런 이제 인터뷰 요청들 많이 들어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의 시장에서 청년몰이라는 걸 만들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 당연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무슨 혹은 어떤 기업의 그런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청년몰이라는 공간을 구성했던 것 자체가 거기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창업한다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전통시장을 살린다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그 안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간다라는 것들을 누구도 사실 비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들이 한데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성격을 가진 곳이 청년몰이라는 공간이고, 여러 지역에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는 저는 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책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 이제 국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 프로세스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청년몰이라고 하는 그림, 성공 사례를 어떻게 하면 여기도 똑같이 저기도 똑같이 적용을 할까에 대한 접근이라면 저는 우려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주가 가진, 그리고 남부시장이 가진 공간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몰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최근에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2년 지나면 2년 계약하고 나가라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여기도 어쨌든 창업 지역이고 임대를 하는 곳인데 그런 우려는 없어요? 저희가 1년씩 계약을 해요. 청년몰이란 공간이. 처음에는 지금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여튼 프로젝트로 들어간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이 끝난 시점에 고민을 했었어요. 5년 계약서라는 어떤 그 체계를 만들어야 하나. 근데 그것들이 그 지금 청년몰에 있는 친구들의 뭐 생각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오히려 그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청년몰이 가지는 장점이 있는가 동시에 한계도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을 쉐어하고 이런 부분이 거기 성향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좁은 가게들 가지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 정도 장사라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런 자기가 그 장사라는 직업이 맞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졸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바깥의 환경들이 너무나 빠르게 더 임대료라든지 뭐 그런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버는 속도들이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1년 계약서를 계속 유지를 하고 가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막 엄청 크게 공사를 뭐 들여서 한다거나 많은 투자를 한다거나 사실 그러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계속 맞춰가면서 저희에게는 되게 단단한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그때 좀 이렇게 상황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실험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된 게 또 돈 문제고, 우리 지금 승민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 작가도 그 경험을 했지만 어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글쎄요, 제가 뭐 이런 창업 부분에서 뭐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지만 저 역시도 오히려 창업의 경험이 없고 저한테는 그게 약점이에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피상적인 얘기들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에서. 그렇지만 저는 되게 똑똑한 지원금을 이용해 먹는 방법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그거를 또 다 이렇게 무조건 그게 답이다는 아니거든요. 창업 지원 받으면서 해내야 되는 뭐 서류 부분에서의 어떤 아니면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고 내가 장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영업 시간에 무슨 관계자가 찾아서 뭐 어떤 것들 인터뷰라든지 뭐 서류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받은 만큼. 근데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도움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자기한테 어떤 명확한 아이템과 자기가 혹은 그런 실험해보고 싶은 이게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실험해보고 싶은 어떤 것들을 그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 그게 아니면 자기 선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되게 작게나마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또 그것 플러스 같이 모여서 시작해보면 훨씬 더 좀 더 안정적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창업이라는 것들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혼자서 맨날 꿍꿍이는 해봐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만들고 싶고 뭐 해보고 싶고 그때 저도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제가 들어가는 품이 적고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넓어지니까. 네. 어쨌든 해봐라. 그리고 공생하자 이렇게. 네. 그렇죠. 해봐야 알죠. 네. 해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장 작가가 잘 짚어줬어요.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 못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이 시대인데, 어쨌든 도전하고 있는 모습, 그걸 이제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하고 있다는 전 그 모습도 참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서울이 아니라 전주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서울에는 저희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서울이랑 공간 안에서 만약에 청년몰이라는 프로젝트가 저희가 되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때 만약에 먼저 생겼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조금 더 이슈화가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서울에서는 그럴 만한 공간을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없겠다. 예,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 게 대표적으로 연남동 그렇죠. 요 근처에 연남동이 있는데 장 작가 동네. 다양하고 알찬 아이템들로 완전 주택가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죠. 새로운 상권을 개발해 놓으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리고 그렇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점령해 버리는 그런 구조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게 일반적인 요즘에 그냥 패턴이에요. 맞아요. 2년 뒤에 나가라 그러고 나가라 네, 그러고. 네. 근데 상권을 연남동에서- 만들어 네. 놓으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연남동에서 재밌는 바람이 지금 저 얼마 전에 지나가다 플랜카드를 봤는데 어쨌든 젊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걸 건물주의 갑질에 대항해서 이제 권리가 없는 연남동 만들자 하면서 이제 그런 운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운동 또한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벌써 어쩔 수 없이 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부터 좀 정리를 하면은 저는 제가 처음에 승미 쌤이라 그랬잖아요. 마무리도 승미 쌤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좋은 강연 그리고 좋은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들어서 막 실용적인 정보와 공존과 상생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낀 결론은 전 그거예요. 저도 적당히 벌고 진짜 아주 잘 살고 싶어요. 진짜 요즘에는 못 벌고 아주 힘들게 사는데 잘 살고 싶으면 여기서 나가야죠. 네. 돈 벌어야지 사업해야죠. 그러고 싶어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건데 도시에서 살면서 어쨌든 벌이라는 것들을 놓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 버는 거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뭔가 생산해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농촌으로 가자라는 뭐 이야기들도 하지만 나고 자란 게 사실 익숙한 게 이런 곳이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다 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한테 필요한 금액이 얼마만큼일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필요 있겠다. 예를 들면 나한테 있어서 뭐 하고 뭐제 하고 뭐 그래도 가끔씩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 한 150에서 200선 뭐 각자가 뭐 있겠지만 또 가족이 한 명 더 생기면 또 다를 거고 그걸 분명히 알고 그만큼 버는 것들을 좀 알게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한켠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기획자도 포르쉐를 몰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얘기를 또 친구랑 막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모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포르쉐 말고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기준에 잘 산다는 기준 자체를 좀 만들게 되면 그만큼 덜 얽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재밌게 노는 방법들을 덜 쓰고 재밌게 노는 방법들을 더 많이 아는 것. 그런 식의 공유들을 더 많이 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아파트 30평대와 중형 세단과 이런 건데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좀 다르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갈 수 있고 내가 악기 하나를 다룰 줄 알면서 그리고 책 한 권 일주일에 한 권씩 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승미쌤이 말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나는 넓어져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기본적인 거는 전제를 하는 거죠. 집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전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살이 넘고 이렇게 하면 그럼 독립할 수 있는 어쨌든 한 칸의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돈과 여튼 뭐 세 끼의 밥을 뭐 굳이 세 끼를 요즘 다 챙겨 먹진 않지만 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기본 전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치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저 혼자선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일이고 네, 같이 좀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늘어나야지 가능해지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승미 씨 말 들으면서 승미 씨 일단 말투 자체를 들어보면 부산 말투하고 수도권 서울 말씨하고 전라도 말 수 있어. 또 전라도 말투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예, 그만큼 그 전국적인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을 워낙 이렇게 평소에 하시는 일이 조화롭게 연결하고 또 매개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말씨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도 여전히 그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슬로건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고 싶다. 여기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 것 같아요. 적당히도 어렵고 잘도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둘 키우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적당히라는 선은 그 액수는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넘어서거나 근접하면 그때부터는 제 욕심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예. 아이한테 뭐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와이프가 좀 기분 풀으라고 여행도 좀 더 멀리 가고 싶고 그 적당이라는 것이 결국엔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런 어떤 숙제 같은 거를 승민 씨 말씀 들으면서 또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어느 인터뷰 보니까 승민 씨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슬로건은 어떻게 보면 환상을 파는 곳이다. 현실은 이렇게 차가운데 여기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대안적이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파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환상이 아니라 그 연남동과 남부시장 차이의 큰 괴리감이 환상으로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저 자아성찰로는 만약 항상 자아성찰하네요. 스펀지 같은 인간이라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포르쉐타 뭐 그렇게 얘기나 했잖아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오늘 진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씨 하면 다마스 타잖아요. 다마스에서 내가 벤츠까지 꼭 타겠다 하면서 진짜 부득부득 갈고 있었어요 요새. 근데 어쨌든 그게 좀 반성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아젠다는 상생과 공존이잖아요. 제가 또 항상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가을 남자 분위기처럼 이제 끼웠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You may say I'm not dreamer. 하지 마. But I'm not the 그만해. only one. 존len의 이미진이잖아요. 잠깐만 우리 승미 쌤 이 노래 알았어요 지금? 아 진짜 이번엔 편집하지 마요. 알겠어요. 어쨌든 예.
앞으로 대한민국에 상생과 공존이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제 노래 흐르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주 어색한 예. 클로징.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